오늘에는 중국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이 댓글 부대가 일단 존재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시위거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적 좀 이상한데 아무튼 대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국 전체를 저는 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중국의 우파들이 힘을 얻고 민주화를 외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압을 해왔고요. 중국은 1949년에 건국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아마 한 70몇 년, 거의 80년 동안 돼가는데 우파를 잡아 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우파들은 항상 존재하고, 나의 체감상 온라인에서 느끼는 것들은 아마 한 20에서 한 30% 정도, 많게는 한 30% 정도가 우파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존재하는 그 중국의 그 분포도를 제가 대충 알려드릴게요. 이게가 중국이 공산당이 예전에 혁명할 때 노선입니다. 여기를 훑고 지나간 곳은 거의 대부분 좀 좌성향, 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훑고 지나간데, 그리고 이 변두리의 이쪽이 좀 우성향을 띠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게 일부분이라서 이해를 못 하실 건데,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아까 그 지도가 여기를 딱 캡처한 부분입니다. 이게가 이 닭 모양의 요 배 여기를 캡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산당의 노선을 보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여기가 상해고, 여기가 뭐 항주, 절강성, 강소성, 복건성, 여기가 대만이고, 이쪽 라인이 우성향을 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동성, 홍콩, 여기가 대한민국이 있고,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성향을 많이 띱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쭉 돌아가 좀 잘 사는 동네가 우성향을 띠고, 여기를 쭉 돌아가서 시안, 삼성 공장이 있는 곳, 이런 데는 완전 빨간 사상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산동성, 하남성, 중국에도 허북, 호남이 있거든요. 여기가 다 좀 빨간 성향을 띠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70년 동안 이렇게 거의 탄압하고 진짜 때려잡고 하니까 다 샤이 우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만이 아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뭐 조직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가치관의 형성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막 썰전을 벌이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중국어를 조금 안다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보여지면 언영 뭐 때려잡혔겠죠. 그래서 좀 중국어를 알고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보이는 것들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러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내가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질문으로 빨리 쉽게 중국의 우파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중국에서는 푸스자즈라고 해요. 이거 제가 구글링해서 검색해봤는데 한국어로는 없더라고요. 이 푸스자즈가 위키백과에 보면 이거는 한국어 번역 자체도 안 돼 있어서, 일단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뭐 법률과 그런 것들을, 법치주의 나라를 가치관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자본주의 그런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한 근래 한 10년 사이에 뜨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믿는다 이러면 거의 99% 중국의 우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중국의 우파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중국 우파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중국의 좌파는 러시아를 지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만이 아는 그때 중국이 개헌을 했지 않습니까? 3년임을 할 때 우리가 별명 아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원세계라고 웬스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웬스카이. 이걸 예전에 검열로 없애버렸거든요. 이 검색 자체가 안 됐습니다. 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왜 우리가 별명을 지어줬냐면 예전에 왕을 폐위하고 이게 근대로 들어섰을 때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자기한테 자기를 다시 왕으로 칭송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을 다시 부활시킨 거죠. 그러니까 철권 통치를 한다 해서. 그리고 청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독재가 없었는데 3년임이 되면서 독재가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검열로 해서 검색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글이라서 검색되는데 아마 지금은 풀어졌을 겁니다. 너는 3년임이 끝났고 헌법 다 개정하고 하니까 바이두에서 중국 사이트에서는 검색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막 썰전을 벌이다가 우파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그러니까 비리의 공직자의 가족이구나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면 상대편이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조금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좀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산주의는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고집하고 있다는 이유인 즉슨 뭔가 이익이 생기고 뭔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좀 덧붙이는 말이 你是无法唤醒装睡的人. 그러니까 너는 자는 척하는 사람을 절대 깨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돈이 되니까 일단 자기한테 뭔가라도 떨어지니까 그냥 자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절대 자는 척을 하는 사람을 깨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론이거나 대립해서 뭔가 썰전을 벌여도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냥 자기의 권력이거나 자기의 돈 때문에 그냥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의 유퀴즈에서 지금 아까는 살짝 검색을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유퀴즈에서 어떤 여성 배우분이 알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두 달 사이에 유퀴즈에 나온 여성 배우분이 이 얘기를 하고 깔깔 웃었는데 알고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파들이 쓰는 멘트예요. 좌파한테 이렇게 우리는 그냥 크게 펀치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잽 이렇게 그냥 비꼬면서 베베 꼬여서 그냥 놀려줄 뿐이거든요. 그리고 찝은 방향은 한국 비유로 치면 일찍 그냥 무턱대고 상관없이 그냥 지지한다. 그래서 그냥 기본 투표율이 아주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런 멘트를 날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의 우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타겟을 하는 게 중국을 타겟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을 타겟해야죠.
이거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중국의 우파를 잠에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가 중국의 우파들과 연대하고 그들한테 뭔가 뭐 여론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지원 사격해 주는 게가 가장 중국에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천안문 막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어요. 이러면 절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딱 잘라가지고 봐라 얘네들이 외국에서 우리를 다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똘똘 뭉치자. 이래서 오히려 중국의 우파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라기보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의 우파들처럼 뭔가 이게 좀 중국의 검열을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민감한 단어가 없잖아요. 천안문 이런 단어는 검열에 걸려서 아예 중국에서 이런 영상이 떠돌아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냥 자아도취, 자아만족이거든요. 중국에서 영상들이 떠돌아 다니고 그리고 그 중국의 우파를 깨울 수 있는 것들이어야만 오히려 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의 그런 집회거나 그런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꼭 막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양날이 검인데 그들은 궁금하거든요. 싸움도 궁금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면 궁금하는 것처럼 평생 살면서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얘네는 이렇게 살아가네.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높이네. 그래서 아마 기웃거리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 감히 장담컨대 꼭 뭔가 선동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니까 그냥 배척 오지 마라 하는 게 좀 그렇게 결론이 나죠. 그리고 구호 절대 천안문을 외치면 안 됩니다. 이 검열 때문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써서 그러니까 민감한 단어는 아닌데 나의 뜻은 그러니까 중국의 우파들이 딱 봐서 우리 편이구나. 딱 봐서 그래 이거지. 이럴 수 있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구호 짧고 간략하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코로나 때 백지 시위가 있었잖아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뭔가 피켓을 들고 막 글을 쓰고 그런데 하면 걸리니까 그냥 백지를 들고 시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중국의 우파를 잠에서 깨우는 게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혹은 제가 그냥 아무리 생각해낸 게 중국 민주화 이게 중국어로도 똑같거든요. 민주화거든요. 중국 민주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린다. 민주화는 이게 민감한 단어에 걸리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베베 꼬이면서 그들을 계몽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꼭 우익이 아니라 계몽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을 중국 우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투표 용지는 무슨 색일까? 이러면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도 투표가 있었나? 근데 헌법에는 투표한다고 나왔는데 과연 진짜 무슨 색일까? 난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는 어디서 하지? 누가 나를 대표했지? 이런 것들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근데 이 모든 단어는 검열이 안 걸리잖아요. 투표 중국의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냥 투표용지가 무슨 색일까 물어보고 이렇게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